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거나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안녕하세요. 생존특강 시청자 여러분.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주제,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는데 인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성인이에요. 하지만 공적연금에서는요, 아직 막 성년에 접어든 청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좀 어린 친구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빈약하다, 용돈연금이다, 다른 나라 연금은 괜찮은데 왜 그렇지?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장성이죠. 그러면 그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소득 대체율이에요. 현재 국민연금 40%인데요. OECD 국가 평균이 대략 40%예요. 이 소득 대체율 40%는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만약 20년만 가입하면 받는 금액은 40%가 아니고 20%로 줄어들겠죠. 10년만 가입하시면 10%로 줄어듭니다. 설계도는 비슷한데 실제 받는 연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작은 이유, 가입 기간이 짧아서요. 왜 가입 기간이 짧을까? 더 오래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독일 연금 지금 12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30년, 40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에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20년 밖에 가입하지 않아요. 많은 특히 청년분들이 말씀하세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제로 가입시키느냐? 나에게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적연금이 의무 가입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이거를 강제적인 의무 제도로 설계했을까? 언젠가는 모든 인간은 은퇴를 맞게 되거든요. 즉 소득이 없는 시기를 맞게 돼요. 옛날엔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지금 100살까지 살게 되면요, 막 30년 이상 은퇴, 노년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 30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물론 본인이 다 준비할 수 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준비할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의무 가입이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불안정한 거. 지금 1990년생 청년이 65세가 되는 해가 2055년이에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거죠. 하필 내가 65세가 돼서 국민연금 받을 시점에 딱 기금이 소진되었어요. 실제 1988년도 국민연금 도입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연금 개혁을 했고 이후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기금 수익을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5.5로) 잡자, 6으로 잡자, 6.5로 잡자, 7로 잡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 기금이 많기 때문에 기금 수익률을 높게 가정하면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니까 미래 재정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금 수익을 높게 잡는다는 건 거꾸로 굉장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폭망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수익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금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제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무작정 기금 수익을 막 높여가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책임 역할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 국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번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작으니까 미래에는요, 한 해 적자가, 그 적자가 무려 GDP 7%까지 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해 15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국고가 들어가야 돼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150조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고를 투입해야 되는데 국고를 투입할 세금 재원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금은 지급해야 되고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이게 빚이거든요. 빚을 낸다는 것. 그러면 그해 노인에게 빚을 낸다는 건 그것이 계속 뒷세대한테 짐과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후세대한테 더 높은 보험료를 넘기고 더 높은 부채를 넘기면 과연 후세대가 계속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려운 방안이죠. 이 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연금개혁안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게 그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예요. 그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냈어요. 전문가들이. 하나는 더 내고 더 받기. 하나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받는 거에 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너무 낮잖아요. 절반도 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불안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충실하게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건 비록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보험료를 높입시다. 그래서 미래 재정 안정을 강화시켜서 후세대 부담을 가중시키지 맙시다. 요 더 냈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에 따라 기금 소진 연도가 조금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GDP 대비 연금 지출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소득 대체 인상하고만 연동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를 올리니까 급여 지출이 많아지니까 후세대들이 내야 될 보험료율이 40%일 때는 35%를 내야 되는데 50%일 때는 43%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바뀌니까 똑같이 35고요. 당연히 급여 지출도 GDP 기준으로 최대 9.5%가 지출되는데 소득 대체를 올리니까 11.8%로 늘어나고 여기는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40%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9.5가 되는 겁니다. 연금은요, 우리 세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늙었을 때 또 다음 세대들이 부양하는 제도이거든요. 세대 간 공존의 방안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구현하려면 우리 현 세대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돼요. 어떻게 늘릴까? 노동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종의 연금 취약 집단인데요. 출산, 양육, 돌봄,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국가가 그냥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거를 연금 크레딧이라고 해요. 출산 크레딧, 양육 크레딧, 보육 크레딧, 실업 크레딧처럼. 예를 들면 독일은요, 아이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3년을 가입 기간으로 쳐줍니다. 2명이면 6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금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요. 당연히 여기는 국고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금 크레딧을 통해서 연금 취약 집단들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아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3가지예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연금 크레딧 같은 가입 기간 지원, 가입 기간 늘리기. 3번째가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는 거예요.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급여액이 많아지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59세예요. 만 59세가 되면 60부터는요 의무 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60부터 만 64세까지 60대 전반기의 고용률, 일하시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64%예요. 지금 다른 연령대의 고용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히 불안정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상당수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기간도 의무 가입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5년의 추가 가입 기간이 발생합니다. 5년의 추가 가입 기간은 명목소득 대체율로 따지면 5%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서는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금 바로 해도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기업이 부담일 거예요. 지금은 63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안 생겼는데 이제는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초기 몇 년간은 국가가 좀 나서서 그런 기업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순조롭게, 의무가입 연령 상향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은요, 미래의 지급 총량을 누가 결정하느냐? 미래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부족분은 미래 아이들 너희가 내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미래 아이들한테 내라고 감당하라고 얘기할 때 미래 아이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노소득 보장의 시야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의무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어요. 이제는 연금 삼총사 시대예요. 근데 자꾸 국민연금만 갖고 노소득 보장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답 찾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기초연금 33만 원 주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발전시켜야죠.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이제는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아요.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23년 전체 급여 지출이 23조예요. 기초연금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거의 국민연금에 육박하는 규모의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가진 의무제도예요. 그래서 맨 아래 기초연금, 그 위에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연금, 이 3가지의 3층 연금체계, 연금 삼총사를 키워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 서울대학가 앞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만 원씩 더 내자. 어디다 붙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X라고 붙였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10만 원을 더 내자 앞에 한 문구를 더 집어넣었어요.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하여.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어떤 정보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서의 현 세대의 재정 책임이
무척 중요하고 이 실체를 우리 시민들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충분히 그 책임하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연금의 개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